예, 앞서 보신 여론조사 결과 정치부 김수홍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. 네. 오늘 조사의 목적은 후보 단일화가 될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의 표심의 변화, 이걸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. 그렇습니다. 잠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. 예. 박영선 전 장관과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맞대결을 벌이게 될 경우 박빙의 승부가 되지만 예. 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3자 구도가 되면 박 전 장관이 나 전 의원은 물론 안 대표까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섭니다. 야권으로선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이 패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번 조사의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결과는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들이 많고요. 결국 네. 중도층의 표심이 단일화에 어떻게 반응하냐, 이게 관건이겠군요. 네, 이 안철수 대표와 박 전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보면요. 안 대표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에서 48.4% 지지를 받았는데 예. 이에 반해 나 전 의원은 박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 무당층 지지가 21.7%로 절반 이하였습니다. 예상대로 안 대표가 중도층에서 강한 지지세를 보여준 건데요.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선정된다 하더라도 안 대표가 확보한 이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가져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이런 동향이 좀 파악이 됐다면서요? 네, 일단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요. 동북권은 여당, 동남권은 야당 지지율이 두드러지는데요. 예.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마포, 서대문, 은평을 아우르는 서부권입니다.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서울 평균 득표율인 42%를 상회했던 곳들입니다.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물론이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야권 후보가 모두 10%포인트를 넘는 우세를 보였습니다. 이 마포구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1%를 넘어서 이 세부담이 급증했고요. 서부권의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104.6인데 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결국 내일 발표될 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봄 이사철을 넘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결국 부동산 값 급등의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고, 자, 단일화 움직임 좀 더 살펴보죠. 오늘 좀 전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경선이 이제 전체 야권 단일화 틀에 하나 이제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? 일단 3월 초까지는 국민의힘 경선에 온통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. 별도 경선으로 안, 금 두 후보에 대한 주목도는 물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중도층의 관심 전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지지율 선두권인 안 대표로서는 다자 경선 시에 있을 수 있는 돌발 리스크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권에서는 일단 박영선, 우상호 뭐 이 정도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 이것도 역시 변수가 된다면 될 수가 있겠죠. 그렇습니다. 2010년 지방선거 기억하실 텐데요. 예. 오세훈 전 시장이 한명숙 전 총리를 불과 0.6%포인트 2만 6천여 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했었는데요. 이 같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 이어질 경우 열린우리당과의 여권 단일화 여부가 아마 변수가 될 것입니다. 예. 여기에 또 이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까지 사퇴한 정의당은 조금 전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무공천을 확정했는데요. 이 정의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투표장에 과연 나가게 될지, 또 나가신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게 될지도 관건입니다. 자, 결국 이번 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시작해서 후보 단일화로 끝나겠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네. 예,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.